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LG는 KT 원정을 승리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전반 잡은 리드를 쉽게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핀이 11분 정도를 소화했기에 멀로가 30분을 출전하지 않았는데 체력 관리 속에 18.16 리바운드로 활약했고 양준석과 유기상이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해줬다. 최근 출전 시간이 늘어난 베테랑 슈터 허일영이 3점 4개를 높은 성공률로 메이드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삼성은 원정에서 허웅이 돌아온 KCC도 격파하며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라렌을 만난 코번이 20분도 소화하지 않았지만 20점을 기록하며 매치업 우위를 가져갔고 쿠탄과 이원석 등 포워드 포지션의 득점 지원이 원활했다. 빅맨을 잘 활용하는 베테랑 이정현은 다시 한번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패싱게임을 주도했다. 삼성의 승리를 본다. 마레이의 공백 속에 LG는 멀로가 1옵션으로 나서고 있지만 코번의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운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박정현과 그리핀 등이 멀로를 지원해야 하는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쿠탄과 이정현, 최성모 등 주전 선수들이 모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삼성이 승리하고 휴식기로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노는 지난 일요일 홈경기에서 SK에 완패했다. 팀이 반등의 주역으로 기대했던 캔바우가 7분간 6점을 넣으며 활약했지만 상대 선수의 발을 밟으며 부상을 당한 이후 경기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컸고 외인 대결에서 압도당했다. 알파카바가 9개의 리바운드를 잡았지만 야투 7개 시도 중 6개를 실패했고 번즈도 단 4득점에 그쳤다. 모비스는 지난 주말 DB 원정에서 20점 차 이상의 대승을 따내며 선두인 SK를 다시 추격했다. 최근 다소 부진했던 숀 롱이 벤치에서 나와 팀 내 최다인 25득점을 기록하며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이우석과 이승우 등 젊은 포워드 자원들이 맹활약했다. 함지훈의 수술 아웃으로 인해 팀이 다소 처질 것으로 보였는데 김준일이 어느 정도 공백을 메우고 있고 이우석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소노는 발목 부상을 당한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앞으로 7주 정도를 결장하기에 전력 누수가 크다. 게다가 캔바오에게도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도와 임동섭, 박진철 등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모비스의 국내 선수들에 비해 너무 아쉬운 액티브 로스터다. 숀 롱이 살아날 기미를 보였고 프림도 10득점 이상을 늘 해주는 모비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삼성생명에 완패했다. 부산 원정에서 너무 부진한 경기를 했기에 이 경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려 했는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했다. 양인영이 골 밑에서 리바운드 10개를 잡으며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베테랑 포워드 김정은이 팀 내 최다인 12점을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백코트의 부진이 컸다.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시온을 비롯한 앞선의 활약이 있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썸을 완파하고 선두와의 승차를 줄였다. 박혜진과 이소희 등이 빠진 상대였다고는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썸을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리그의 최고 스타인 김단비가 김소니아와의 에이스 대결을 압도하며 27.9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심성영이 3점슛 4개 포함 15.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하나은행은 김도환 감독이 기대했던 젊은 백코트 자원들의 부진이 길어지며 리그 최고의 빅맨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나츠키와 이명관 등 수비가 좋은 우리은행 백코트 상대로는 공격 전개를 해나가기 더 어려울 것이다. 김단비가 지난과의 맞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팀의 리드를 이끌 수 있고 강력한 수비로 지켜낼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OK 원정을 승리하며 3위 추격을 시작했다. 부진했던 그로즈 다노프를 대신해 영입된 막심이 팀 데뷔전에서 팀 내 최다인 24점을 기록했고 파즐리가 리시브에서도 활약하며 52%의 성공률로 14점을 더했다. 시즌 처음으로 안정적인 외인 쌍포를 가동한 경기였기에 김준우와 손태훈 등 미들 블로커들도 원블로커 상황을 자주 맞이하며 공격 성공률이 좋았다. 현캐는 우리카드를 잡고 리그 선두를 유지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허수봉이 9득점에 그쳤지만 심펑이 공격 성공률 75%를 기록하며 12점을 뽑아냈고 레오가 서브 득점 2점 포함 13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다. 공격 성공률에서 상대의 10%를 안긴 데다 서브와 블로킹 모두 압도했기에 당연한 셧아웃 승리였다. 측면과 중앙 모두 최고의 전력인데다 박경민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주기에 질 것 같지 않은 페이스를 유지 중이다. 현캐의 승리를 본다. 막심이 가세한 삼성의 화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레오와 허수봉 심펑이 삼각편대로 나서는 현캐를 넘긴 어렵다. 또 현캐는 3명의 선수 중 1명이 부진하면 언제든 베테랑 정광인이 들어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서브 득점이 적은 삼성과 달리 리그 최고의 서버들이 즐비한 현캐가 연승을 이어가며 2위와 승점 차이를 더 벌릴 것이다.
5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흥국생명에 승리했다. 풀세트 접전이 이어진 원정이었는데 부진하던 타나차의 승부처 활약이 있었고 신인왕은 사실상 예약한 루키 세터 김다은이 세터로서의 역할 외에도 블로킹과 공격 등으로 6점을 뽑아냈다. 타나차 합류 이후 부담이 줄어든 니콜로바와 강소희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간 점도 인상적이다. GS는 지난주 주말 경기에서 정관장에 패했다. 후반기 첫 경기부터 리그 선두인 흥국생명을 잡았고 연승팀 상대로 연승을 노렸는데 풀세트 접전을 이겨내지 못했다. 흥국전 51점에 이어 다시 한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지젤실바가 49점을 기록했고 아커 미들 블로커인 뚜이가 잘해줬지만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득점이 아쉬웠다. 권민지와 유서연 등이 실바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최하위 탈출을 기대할 만하다.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후반기 두 경기에서 100점을 몰아친 지젤실바의 존재감이 엄청난 GS지만 유서연과 권민지 등 국내 선수들의 공격 비중이 너무 떨어진다. 때문에 승부처에서 배우나와 김세빈 등 홈팀 미들 블로커들이 실바를 적극 저지할 수 있다. 김다은이 여러 선수를 잘 활용하기에 GS 블로커들을 어렵게 할 도로공사가 홈에서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